1월 5일 일요일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토요 경마도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금주 경마, 경마라는 게 늘 어렵습니다. 늘 어려운데 특히나 요즘 경마들이 상당히 어렵고 축마를 세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서울 경주 편성도 역시 만만치는 않은데 오늘은 그래도 좀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곳곳에 복병이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배당 복병을 좀 잡아낼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특징은 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편성인데 대부분 다 뒷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개에 따라서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인기마들이 좀 발전 기대치들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이번 경주 스타트가 딱 되면 2번마 스터닝 스텝이라든가 3번마 문학벨, 5번마 원더풀 동촌, 8번마 매직 사일런스, 10번마 이스트 킹스턴, 이런 마필들이 서로 선행을 가려고 튀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요 바로 붙여서 7번마 라운드 업 폼드나 11번마 미스터 스톰, 9번마 레전드 탄생, 이런 마필들이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의 경합도 경합이지만 이 뒷선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의 압박도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전부 다 몰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이고요. 이 중에서 이 7번마 라운드 업 폼드는 때에 따라서는 저는 선행 승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선행을 가게 되면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더더욱 어려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미스터 스톰은 좀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베스트 레이스, 세명다이아, 강나루, 비교적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이클리스 엣지에 이어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이 마필이 좀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이고, 미스터 크로우의 자마, 그래서 근성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발전 기대치로 봐서는 여기서 제일 높은 그런 마필이고, 잠깐 언급드렸던 이 7번마 라운드 어펌드는 머스키맨의 자마죠. 어쨌든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 혈통 기대치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도 무난한 출발 속에서 마지막까지 끈끈함은 보였는데, 솔직히 그렇게 막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인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전개는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지금 11주 만에 출전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좀 양호해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인기마가 될 이 9번마 레전드 탄생은 지금 계속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고, 비교적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물론 뭐 국산마 6군의 강편성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여기에 같이 싸웠던 마필들이 대부분 지금 많이 승분한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초반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아주 빠르게 형성이 돼 버리면 좀 고전할 가망성이 있고, 항상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가 앞선이 좀 무너지는 쪽으로 보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꼭 참고 마지막 한 발을 쓴다면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저는 조교 모습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분명히 이번 편성에서
적승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글쎄 조교 모습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그 인기도를 감안을 했을 때는 너무 과신을 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제일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하늘감동입니다. 저는 임다빈 기수를 보면 항상 좀 열심히 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한 마필은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스타트가 안 되면서 안에 갇히고 말았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 경주 데뷔한 이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안게이트를 받았는데, 초반에 어느 정도 밀고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토요경마에서도 보시면 안쪽 주로가 지금 그렇게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감동은 어쨌든 뒷심으로 뛰는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자기 자리만, 자기 페이스만 유지해서 갈 수가 있다면, 저는 막판에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 속에서 끈끈하게 안쪽 주로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하늘감동. 그래서 이변의 가능성을 본다면 1번마 하늘감동을 단일 현장에서 현장 상태에 따라서는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미스터 스톰, 7번마 라운드 오브 폼드, 9번마 레전드 탄생,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하늘감동,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항상 현실 배팅에서는 그렇죠. 이 입상 가능마 세 마필이 다 인기마기 때문에 압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복병마를 놓고 좀 소액 분산 배팅을 하든가, 이런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자란 마필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어느 정도는 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인기마가 선전할 가망성은 있는데, 인기마의 그 질주 습성이 조금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그 전개로서 인기마, 능력 있는 인기마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복병마가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5번마 라운 데스퍼럿, 6번마 벌기어 디와이, 7번마 브리도 트로피, 8번마 아치데이, 요 네 마필이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5번마 라운 데스퍼럿과 6번마 벌기어 디와이, 8번마 아치데이가 선행을 가고, 7번마 브리도 트로피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으로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마필이 인기마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이 5번마 라운데스퍼럿에 대한 인기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게이트가 조금 불리했죠. 9번 게이트였지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막판 탄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머스킷맨의 자만대 기본 순발력과 함께 막판 근성도 보유한 마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1경주에 출전하는 라운드 오브 펌드와 계속해서 병합 조교를 했는데, 라운드 오브 펌드보다는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6번마 벌기어 디와이는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필 데뷔 당시부터 제가 이 마필을 상당히 주목을 많이 했었던 마필입니다. 일단은 고가의 마필이고요. 체형도 좀 좋은 편이고 분명히 더 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성적이 안 나왔었죠. 근데 직전 경주에 체중 변화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19kg의 중량 증가가 있었는데, 그리고 2차게 입상을 하면서 과연 이게 변화가 온 것이냐, 이 마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가의 마필들은 언젠가는 자기 몫을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런 변화가 온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이 벌교 DY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는 조금은 저는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제가 쫓아다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입상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열받겠죠. 예,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직전 경주에 지금 싸웠던 마필들이, 자, 우승한 마필이 킨다이하고요. 벌교 DY가 이착을 했습니다. 고고와 착차가 없습니다. 고고가 어떤 말입니까? 어제 출전했었죠. 순발력은 좋은데 뒷심은 전혀 없는 마필입니다. 예, 그런 마필과 착차 없이 들어왔다. 그리고 용암 기쁨과도 큰 착차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용암 기쁨이 1번 게이트에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교 DY가 과연 변화가 온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한 번쯤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7번마 브리도 트로피도 솔직히 인기도에 비해서는 저는 좀 밋밋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이 원체 약한 데다가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그렇다고 순발력이 아주 없냐, 뭐 늦바라는 마필이냐면 그러지는 않다는 얘기죠. 일단 전개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막판 근성을 보일 수는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착승권 언저리에 계속 맴도는 마필들은 뭔가 마지막 한 발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강자와 싸워도 마찬가지고 약자와 싸워도 마찬가지 결과인데, 지금 이 브리더 트로피가 최근에 싸웠던 마필들, 최근의 편성은 그래도 국산마 6군에서 좀 셌던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더 트로피가 이번 경주에서는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거고요. 8번마 아치레이는 지금 5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가 상당히 늦었던 마필이죠. 근데 데뷔전에서 좀 가능성을 보였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두 경주가 전혀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하고 앞선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에는 앞선에 붙이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냈지만 한 발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싸웠던 경주를 보시면요, 모데누 조커라든가 학산대세, 오리온 알파, 스파르탄, 다 순발력 빠른 마필들, 이런 마필과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5세가 됐기 때문에 뭐 마주나 조교사 입장에서 뭐 더 이상 아낄 필요도 없는 마필이죠. 그런데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활기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마 아치데이, 뭐 믿지 못하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긴 했지만, 뭐 송재철 기수도 기수잖아요. 들어올 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8번마 아치데이가 선행 내지는 앞선 전개 속에서 끈끈하게도 좀 버틸 수 있는 전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6번마 벌교 DY가 저는 불안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벌교 DY를 전개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주목하는 말은 이 10번마 그리폰입니다. 자, 이제 4살이 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3세가 됐었던 마필이니까 3세에 데뷔를 했다는 얘기죠. 12월 7일 날 데뷔. 그러니까 3세에 늦은막히 데뷔를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가 상당히 좀 늦었던 마필인데 이제 데뷔 전에 수루처치까지 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자, 제가 이 마필을 주목하는 이유는 직전 경주의 좀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이 그리폰이 스타트가 딱 되면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으로서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조상범 기수가 재빠르게 안쪽 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 4코너 코너 지점에서 상당히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안쪽 펜스에 딱 붙여서요.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캔버스 앵고가 앞으로 쭉 뻗을 때 안쪽 주로에서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주춤하면서 결국은 아쉬운 7착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는 안쪽 주로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 10번마 그리폰이 외곽으로 지금 빠졌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외곽을 돌 수 있다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때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좀 있는 마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그리폰이란 마필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자력으로 이 역에 나오는 인기마 네마필을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은데, 앞선의 마필들이 전개가 꼬일 경우에 뒤에서 따라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그리폰이고, 그런 마필을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10번마 그리폰 쪽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라운데스퍼런, 8번마 아치데이, 7번마 브리드 트로피,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그리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조촐한 편성이죠. 어제 토요경마에서도 좀 조촐한 편성 속에서 그냥 인기마가 선전했던 그런 편성인데, 자, 이번 경주는 글쎄요, 어느 정도 좀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죠. 8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니까. 근데 마필들의 뭐 능력 차이가 크게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고, 전개도 조금은 오리무중인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잠재력 부분에서는, 다시 말하면 기본 능력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2번마 이클립스 아너, 4번마 송당망치, 6번마 라온 주얼스톤, 이 세 마필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순발력으로 좀 선행, 좀 앞선 전개를 하면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송암스카이와 7번마 매니원 정도가 되고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8번마 꿈의 향기가 전개로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 2번마 이클립스 아너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2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행심사 모습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 마필이 저는 순발력보다는 막판 뚝심으로 뛰는 마필로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1300m라는 경주 거리가 어떻게 보면 이클립스 하나한테는 조금은 안 어울리는 경주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상대는 약해졌죠. 상대는 약해졌지만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를 봤을 때 저는 휴양의 여파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클립스를 아너라는 마필은 분명히 향후에 더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번마 송당망치는 직전이 휴양 복귀전이었고 이제 승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웠던 상대가 강해졌고,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뒷심으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들은 어쨌든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마필들인데, 이 마필이 직전의 모습은 물론 휴양 복귀전이긴 했지만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막판 근성도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4번마 송당망치라는 마필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기대치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휘감고 나오는 전개가 가능하다면 저는 4번마 송당망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고, 8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휘감고 나오는데 걸림돌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 6번마 라운 주얼스톤, 아마 이번 경주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데뷔전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제 우승을 한 마필이고, 데뷔전에 인기가 별로 없었던 마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어제 경주에서 터보차지가 입상에 성공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현실 배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 오늘 1경주가 라운드업 홈드인데 인기마입니다. 그리고 2경주가 라운 데스퍼럿이었는데 이 마필이 압도적 인기 마필입니다. 자, 결과가 과연 이 두 마필이 다 입상에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또 정우죽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기만합니다. 자, 그럼 정우주 기수가 3연속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수냐? 물론 마필이 좋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이런 점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1, 2경주에서 만약에 정우주 기수가 라운 시리즈의 마필을 갖고 다 입상을 해버리면 3경주에서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저는 뭐 예상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현실 배터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에는 좀 휘둘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과 전개 그리고 편성해서 평가를 하는 게 낫다. 뭐 3연승을 하든 4연승을 하든 좋은 마필을 타고 좋은 전개를 탔다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고 해서 매번 입상하는 거 아니고 조재로 기수가 기승했다고 해서 매번 입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번 경주에 6번마 라운 주얼스톤이 압도적 인기 1위 마필인데 이 마필이 입상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300에서 이 라운 주얼스톤이란 마필은 직전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순발력 있는 마필이 아니고 막판 뚝심으로 올라오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1300m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시간과 타이밍을 못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면 이 정도 편성은 당연히 올라올 수 있다. 왜?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막판 뒷심은 그렇게까지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7번마 매니원은 일단 제가 좋아하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매니원, 송암 스카이. 아무래도 게이트 2점은 1번마 송암 스카이가 있고 김옥성 기수 되든 안 되든 초반에 치고 나갈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7번마 매니원이 조금은 빠르게 송암 스카이의 어깨를 짚어나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매니원이 막판 직선주로 해서 송암 스카이를 넘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인데, 문제는 8번마 꿈의 향기죠. 꿈의 향기가 조금 빨리 붙인다. 다시 말하면 1번마 송암 스카이가 나가고 7번마 매니원이 따라붙는 전개, 물론 여기에 5번마 로열 베스트도 초반에 앞선에 붙이겠죠. 여기에 만약에 8번마 꿈의 향기가 초반에 좀 압박을 가해버리면 이 7번마 매니원이 조금은 어려운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개가 아니고 1번마 송암 스카이가 나가고 7번이 어깨 짚어가는 전개 속에서 8번이 약간 뒤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가 돼버리면 7번의 전개가 저는 나온다. 그래서 앞선에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7번마 매니원이 좀 좋아 보이고, 꿈의 향기는 뭐 외곽이긴 한데 8마필 뿐이 추천을 안 했으니까 크게 외곽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조금은 밋밋한 결정력 부족의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믿고 배팅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는 이번 경주에서 8마필 뿐이 추천 안 하니까 딱 3마필만 그냥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는 4번마 송당마치, 6번마 라운 주얼스톤, 7번마 매니원, 이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될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벌교 데스티노, 2번마 서머파티, 4번마 하누리, 5번마 히어로 챔프, 한 요렇게 4마필 정도가 아마 인기권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1번마 벌교 데스티노는 데뷔전에 우승을 한 마필이고요. 막판 근성을 갖고 있고 뚝심이 좋은 마필입니다. 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고가의 마필인데 경주거리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마필의 입장에서는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좀 강해졌습니다. 강해졌는데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어난 것이 이 1번마 벌교 데스티노의 입장에서는 저는 좀 더 유리해졌다라고 봅니다. 이 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뭐 아주 좋은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막판 근성으로 올라올 수 있다면 경주 거리가 좀 늘어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해볼만 승군전이지만 좀 해볼만한 편성을 만났고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1번마 벌교 데스티노는 장래 발전 기대치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자, 2번마 서머파티는 제가 복병으로 추천을 좀 자주 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좀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원래 근성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근성이 조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인데, 전개도 상당히 좀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서머파티가 선의권 언저리에서 붙여 뛰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하고 가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앞선에 잘 붙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그냥 근성으로 올라오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거리가 아쉬운 마필이죠. 이 2주 만에 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이 좀 인기마라면 배당의 메리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좀 위험하게 보고 있고, 자, 4번마 한우리는 최근에 상태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국산마 5군 승군전에서 원펀치 드래곤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는데, 원펀치 드래곤이 어제 승군전에서 원사이드하게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필과 대등한 전개를 한 마필이고, 드림카드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자, 이 한울이라는 마필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부담 중량이 좀 늘었지만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부드러운 말머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좀 좋은 전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5번마 히어로 챔프는 또 정우주 기수죠. 근데 또 인기마입니다. 근데 글쎄요, 이 국산마 5군에서 뭐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낼 수는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전개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앞선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발빠른 순발력이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탁월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국산마 5군의 웬만한 편성에서는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 자체가 되게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고, 이번 경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기도 좀 애매하고 안에 갇힐 가망이 좀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마지만 저는 이 5번마 히어로 챔프는 조금은 좀 어려운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기마를 빼고 났을 때 과연 그러면 어느 마필이 복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인데, 일단 눈에 들어왔던 게 이 6번마 대명장인데, 글쎄요,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이제 승군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마필이죠. 원래 이 대명장이라는 마필도 앞선 붙이는 마필입니다.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를 않고 있고, 어쩌다가 기습선행을 가면 뒷심이 모자라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기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8번마 라운더 클리퍼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스킷맨의 자마들이 장거리에서는 조금은 안 통하는 혈통입니다. 근데 1400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라운더 클리퍼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만, 순발력보다는 뒷심이 더 좋은 마필이고, 꾹 참고 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그렇게까지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딱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4번마 한우리가 선입권을 타야 되는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 8번마 라운더 클리퍼가 자리 잡기 싸움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막판 직선주로 해서 늘어난 거리에서 좀 뒷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9마필 추천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현실 배터기 때문에 솔직히 이 말 저 말 다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딱 3마필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1번마 벌기오 데스티노, 4번마 한우리, 8번마 라운더 클리퍼, 이 3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경주 같기는 한데, 저는 전체적으로 좀 오리무중의 경주, 상당히 혼전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혼전구도냐 하면 전개 자체가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에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직선주로에서 막 그 결승선이 다가갈수록 마필들이 막 뭉칠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근성 있는 마필이 유리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근성 있는 마필을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만 그 마필이 뛰었던 모습, 그런 거에서 그냥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가 애매한 게 뭐냐면, 이 1번마 히어로즈 일주, 2번마 미스 콩코드, 3번마 그린 콩코드, 4번마 엑셀런트 마타, 9번마 초원 돌풍, 이런 마필들이 다 앞을 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번마 히어로즈 일주는 마체가 너무 작죠. 그 점이 좀 아쉽고. 자, 결국 2번마 미스 콩코드가 좀 인기마가 될 텐데, 저는 이 마필을 처음 딱 봤을 때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0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제 2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그 출주주기가 너무 짧다, 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교가 너무 좋습니다.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 치고는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 조교가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출전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 직전 경주가 조교사 입장에서는 너무 좀 아쉬웠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마필의 상태는 좀 좋은 편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만 미스 콩코드가 초반 경합 상황에서 무리한 전개만 하지 않는다면 힘한 배 속에서 막판에 걸음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3번마 그린 콩코드도 이제 앞선을 갈 텐데, 이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저는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 4번마 엑셀런트 마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딱 되면 가장 빠르게 튀어나올 마필이 이 4번마 엑셀런트 마타입니다. 그만큼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직선주로 들어서 거의 결승선 지점에서 덜미를 잡힐 가망이 높은 마필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이 마필을 타고 넘어간다? 저는 그런 전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마필이 미스 콩코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외곽에 있는 9번마 초원 돌풍이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데 보여줄 걸음이 아직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이고, 최근 상승세, 그리고 뒷심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자면 근성도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죠.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는데, 저는 초원 돌풍이 초반에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선이 무너진다를 읽을 수 있는 기수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저는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 중에 하나가 이 6번마 샤인볼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왜 지금 인기마가 됐을까라고 봤을 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막판 뒷심이 있다. 그럼 이번 경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선이 좀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이 좀 높은 경주기 때문에, 초반 힘한 배에 실패할 경우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샤인볼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의 흐름이 빠를 거란 얘기죠. 이 샤인볼트라는 마필은 경주의 흐름이 빠른 편성에서 고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진다는 그림에서는 뒤에서 딱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좋은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초반 벌어진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좀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경주 조금은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마필들한테,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를 보고 한 번쯤은 눈길을 줘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필이 뭐냐면 8번마 벌교 위수와 11번마 우주의 봄입니다. 자, 8번마 벌교 위수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조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필이 조금 변화가 온 것이 아니냐. 이 마필이 잘 뛸 때는 앞서 붙이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어쨌든 이 마필을 직전에 한번 타봤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을 가지고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여버리면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하고 갈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벌교 위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11번마 우주에 보면 뭐 이제 6세 마필입니다.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준 마필이고, 뭐 여기서 뭐 더 발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마필은 솔직히 아닌데, 이 마필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데뷔 당시만 해도 순발력 막강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점점 걸음이 좀 무뎌지면서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좀 인기권에서 좀 비껴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랬을 때 외곽에서 부담 없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선의 마필들이 다 우당탕탕하고 무너지는 그림에서 근성을 갖고 있는 9번마 초운돌풍이라든가 조교 좋은 2번마 미스콘코드가 앞선의 마필을 다 무너뜨리고 올라올 때 따라올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우주의 봄, 다시 말하면 경험치를 갖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전개를 탈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우주의 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입상을 만약에 한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초운돌풍, 8번마 벌교위수, 2번마 미스콘코드,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우주의 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혼전구도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마필을 과신하기보다는요, 소액 분산 배팅을 통해서 좀 배당을 노리는 그런 배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산마 5군의 부진마 편성이라고 봐야겠죠. 거기다가 경주거리도 1700이라는 좀 전개가 중요한 경주거리에서 전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저는 좀 혼존 구도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전형적으로 인기만은 있는데 미들 마필은 지금 없는 경주입니다. 아마 이제 1번 게이트에 있는 프로시드라든가 직전 경주 좋은 성적을 거뒀던 10번마 블랙시대,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프로시드는 순발력이 그렇게 막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죠. 거기다가 게이트의 2점 승군전이긴 하지만 앞선을 간다면 버틸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외곽에 있는 10번마 블랙시대는 어쨌든 1700m 경주에서 외곽에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5번 게이트 역시 약편성에서 선행을 간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역시 승군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시대가 좀 인기마로 떠오르기는 할 텐데 저는 좀 위험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1번이나 10번이나 어떻게 보면 다 위험한 인기마지만 게이트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1700에서는. 그랬을 때 10번마 블랙시대는 앞선을 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힘을 써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이 솔직히 승군을, 그러니까 국산마 5군으로 승군을 하는데 다 고전들을 했던 마필입니다. 겨우겨우 재승군을 했던 그런 마필들인데, 이 5번마 데즐러시, 이 마필은 지금 3번뿐이 안 나온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이 마필은 전체적으로 임팩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순발력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뒷심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전개를 잘 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판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들어왔던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연속 2착을 하면서 지금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승리 없이 이제 승군전에 올라온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이 그 기존의 편성에서 좀 후미권에서 전개를 했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선위권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경주가 발빠른 마필이 별로 없는 편성이거든요.
그럼 데즐러시가 웬만한 편성에서는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이 편성에서는 앞선을 갈 수가 있고 또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면 조금은 빠르게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마필이 다 승군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형군에서 부진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뭐냐? 가장 아쉬운 마필이 이 마필이죠. 6번마 최강연마 1억 4천짜리 마필입니다. 본전을 과연 언제 뽑을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좀 팔리는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신통치 않은 마필인데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에서 역시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운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무너졌는데 최근에 발주가 잘 안 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700이라는 경주에선 불리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주는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럼 임다빈 기수가 선입권에서 만약에 붙여서 나가는 전개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선행을 갈 수 있는 1번마 프로시드, 보여줄 거름 남아있는 5번마 데즐러시, 그리고 이제 이 몸값 해야 될 6번마 최강현마, 뭐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산마 6군 시절에서 5군으로도 임팩트 있게 올라왔던 마필들이 어떤 거냐 하면 7번마 레인스타가 이제 국산마 6군 고별전에서 이 막 뭉쳐있는 그림에서 뚫고 올라오면서 추임력을 발휘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승군한 이후에 그 근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저는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쯤 말씀드리면 아마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강 아실 것 같은데, 이 8번마 청량산, 저는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완전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바닥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복병으로 추천을 했었던 마필인데 결국 저는 계속 창피를 당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자, 직전에 이제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사착에 갖다 대면서 가능성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뛰었던 마필의 편성과 요번의 편성을 비교를 하자면 이 12월 7일 경주의 편성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8번마 청량산이 CC1 기수의 기승과 약해진 편성에서 한 번쯤은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계속 좀 눈여겨보던 마필들이 계속 실패를 하면서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솔직히 청량산이 이 정도 편성에서도 만약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청량산이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거기에 CC1 기수까지 기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약해진 편성에서 배당의 메리트를 좀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1700m 경주가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좋아하는 경주 거리입니다. 1700m 경주를 상당히 좀 재미있게 보는 편성인데, 재미있게 보는 예상가인데, 요즘에 1700m 경주는 좋은 말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는 좀 반감이 됐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청량산, 1번마 프로시드, 5번마 데즐러시,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최강연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14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를 좀 혼전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가끔 뭐 편성을 얘기할 때 혼전 구도로 본다라는 거는 뭐냐면, 뭐 인기도 있는 마필들 있죠. 이제 그런 마필들이 선전을 한다면 인기마 선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인기마들이 조금 불안 요소를 안고 있고, 복병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혼전 구도로 봅니다. 그런데 자, 이번 경주에 보시면 이 아마 7번마 블러싱 로즈가
압도적인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1주 만에 출전하기는 했는데 뭐 농협회 장부에서도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이세마 시절에 강편성에서 나름 선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도 있고 앞선을 갔을 때 조금 더 뛰는 마필, 그리고 이때의 모습을 보시면 농협회 장배의 모습을 보시면 근성도 상당히 좋았다 마필입니다. 문제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고 인기 1위다. 이 점이 불안하죠. 제가 송재철 기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인기마에 다 기승을 했을 경우에 좀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기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상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옵니다. 차라리 송재철 기수는 인기권에서 살짝 밀려있는 마필을 탈 때 부담 없이 기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재철 기수가 기승한 인기마는 좀 불안 요소를 안을 수밖에 없고, 이 마필도 역시 지금 승군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압도적인 뭐 인기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편성이 그렇게 강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마 블러싱 로즈가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나은 전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만약에 스타트를 딱 끊었을 때 송재철 기수가 블러싱 로즈로 선행을 갈 수 있다, 확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합 상황으로 빠질 것 같다 그러면 경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 경주에 발 빠른 마필이 몇 두 있습니다. 그러면 블러싱 로즈 입장에선 초반에 괜히 경합상을 만들어서 이 1400이라는 경주 거리에서 힘한 배에 실패하게 되면 무너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재철 기수가 어떤 기승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상승세나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7번마 블러싱 로즈는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마필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 경주에서 보는 마필이 뭐냐 하면 1번마 관악산 오투, 그리고 5번마 춤추는 장미입니다. 자, 일단 이 두 마필은 외산마죠. 외산마가 아무래도 국산마보다는 조금은 더 낫습니다. 근데 이 1번마 관악산 오투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입니다. 춤추는 장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두 마필이 싸웠던 편성을 한번 보시면 관악산 오투는 직전 경주 과천시장배에 나왔던 마필입니다. 뒤에서 놀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편성에서도 선입권 초반에 붙여 뛰었던 마필이라는 거죠. 자, 그 전 경주 시크릿삭스, 페퍼엑스 이런 마필과 싸웠던 마필 앞선 전개를 했고요. 데뷔전에서는 어피오 우먼, 페퍼엑스, 마이티네오 이런 마필과 싸움을 했습니다. 물론 착차는 좀 있었지만 어쨌든 초반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능력마들한테 덜미를 잡힌 겁니다. 자, 그럼 이번 경주에 김효정 기수가 관악산 오투를 가지고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번 편성에서의 능력마가 관악산 오투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제풀에 자기가 꺾이지 않으면 버티는 겁니다. 근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견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능력마가 압박을 가하지를 않는다면 관악산 오투가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춤추는 장미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직전 경주 탑티어 드리머 위즈 이런 마필과 싸우면서 선행을 갔던 마필입니다. 물론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었죠. 막판에 걸으면 무뎌지기는 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좀 힘한 배가 되는 전개가 가능하다면 이 마필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 8번마 레이디 태풍입니다. 이제 박병윤 기수가 기승에서 입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필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마필이 최근에 이제 승군 이후에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앞선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붙이지를 못하니까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개상으로.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을 보면 확실히 지난번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 붙일 수 있다. 저는 이번 경주에 이렇게 전개가 딱 되면 1번마 관악산 오투, 5번마 춤추는 장미, 그리고 8번마 레이디 태풍이 조금은 빠르게 앞에 붙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7번마 블러싱 로즈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네 마필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물론
이 4번마 오션 브레인도 상당히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거든요. 직전 경주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승군전에 나왔는데, 오선 브레인이 만약에 앞선을 나갈 수 있다면 버티기도 가능하지만 저는 쉽게 앞에 나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옵선 브레인의 입장에서는 전개가 꼬일 가망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9번마 아르고 공주나 10번마 스마트별도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죠. 어쨌든 이번 경주가 좀 기복마의 편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상을 감안을 했을 때 좀 혼전으로 흘릴 가망이 높다. 그리고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블러싱 로즈, 1번마 관악산호트, 5번마 춤추는 장미,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레이디 태풍,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좀 인기마 선정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필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편성은 아닌데, 전개나 능력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인기마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다. 어떻게 보면 좀 저배당 위주의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인기마 중에서 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마필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4번마 원더풀 로드,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선행만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마필을 압박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최근에 계속 3착을 했죠. 승군을 하면서 계속 3착을 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지만 국산마 4군에서도 통할 수 있는 걸음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일단 뭐 게이트도 좀 유리해졌고, 다른 마필들,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 있기는 하지만 원더풀 로드의 순발력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고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제로 기수가 크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1200m라는 단거리에서 충분히 앞선을 좀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또 하나의 마필은 이 11번마 엑셀런트 퀸입니다. 자,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조금 불리해진 마필인데, 이 마필은 원래 순발력으로 승부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뒷심 부족을 보이던 마필인데, 최근에 좀 각질 변경에 좀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 두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 선행이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막판 뒷심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최근 두 경주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좀 완벽하게 각질 변경에 성공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곽에 있는 게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 만약에 이 마필이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라면 11번 게이트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차분하게 선의고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파를 노리는 그런 전개를 타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면,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4번마 원더풀 로드나 나머지 선행 마필들을 보내놓고 힘한 배를 하면서 자기만의 걸음을 탈 수 있다면 11번마 엑셀런트 퀸도 상당히 좋은 전개가 가능하고요. 자, 문제는 1번마 울트라히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승군한 이후에 완전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 마필은 이제 선의권에서 막 싸움을 하던 마필이죠. 그러면서 근성을 가지고 올라오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승군한 이후에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선에 붙였다가 바로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뒤로 밀렸을 때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입상마들과 착차가 크게 막 벌어지고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근사치는 가고 있는데 뭔가 한 발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김영군 기수가 조금은 더 서두르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간 고개도 좀 높고요. 조교자의
대한 수능도도 조금은 떨어지고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1번마 울트라이트는 좀 인기마이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뒤로 돌려야 되는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라운시티걸이 조교 모습 상당히 좋고 이번 경주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라운 시리즈의 또 정우주 기수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정우주 기수 잘하면 정우주 기수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인기만 가져가고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열심히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정우주 기수가 성적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 5번마 라운시티걸은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최근에 좀 앞선을 붙이질 못하면서 좀 고전은 하고 있지만 기본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어느 정도 좀 선의권 언저리에서만 초반 진행을 할 수 있다면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의 최대 이변으로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레이디코드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들어오면 배당입니다. 그럼 아예 들어올 가능성도 없는 마필을 추천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이 레이디코디라는 마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앞말인데 마체가 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디캡을 안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근성은 엄청나게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까지 막 싸움을 하려는 근성은 있는데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면 앞선에 붙여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앞선에 붙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레이디코디라는 마필은 김효정 기수가 어떻게 보면 적임 기수입니다. 이 레이디코디가 데뷔 당시부터 김효정 기수가 자기 한번 태워달라고 했던 마필이고 그러면서 입상에 성공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물론 발빠른 마필이 몇 두 있기는 하지만 김효정 기수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초반 무조건 붙이겠다는 생각으로 좀 빠른 스타트를 끊어낸다면 저는 근성으로 막판 버티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원더풀로드, 11번마 엑셀런트 퀸, 5번마 라운시티걸,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레이디코디,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편성표를 딱 봤을 때 이건 배팅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경주로 생각을 했던 경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경주 한 경주를 놓치긴 아쉽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번 경주에는 강력한 축마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 8번마 대성스타. 물론 이 마필이 지금 3세 마필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2세 마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합 4등급까지 올라와서 이 마필을 그러면 강하게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편성이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대성스타 입장에서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자, 직전에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 압도적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아쉬움을 좀 남겼죠. 국산마 4군의 벽이 높음을 느꼈는데 한 번의 경험을 했던 마필이고 어쨌든 2세마 시절에는 자기 걸음을 다 냈던 마필입니다. 일단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 근데 이번 경주 1700이라는 경주 거리기 때문에 게이트가 8번은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게까지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어쩌면 편성의 호기를 만난 거죠. 거기에 마필의 기본 능력도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력한 축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중심으로 간다면 배팅에 물론 배당은 그렇게 높게 형성은 안 되겠지만 적중은 가능한 경주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조금 위험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직전 경주 1700에서 입상을 했었던 이 1번마 세인트루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착을 했었던 9번마 파워에치드 저는 이 두 마필이 아마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인기는 좀 누릴 텐데 다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 이 세인트루카가 인기 3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기 1위 마필이 백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룡이라는 마필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백룡이 인기 1위로 팔릴 정도의 편성이라면 그 편성은 약한 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던 건데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막판에 탄력을 보여야 되는 마필이 부담 중량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 그랬을 때 이 탄력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 좀 어렵다라고 보고 세인트루카가 어려운 편성이라면 9번마 파워 H도 역시 어려운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마필을 제외하고 나면 그나마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 4번마 아크로마린입니다. 자, 디바인 파크의 자마인데 그냥 밋밋한 마필입니다. 밋밋한 마필인데 원래 이 마필도 좀 근성 있게 뛰던 마필인데 사군에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빠른 전개였습니다. 빠른 전개에서 중간에 붙여 들어오면서 계속 어깨 짚어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걸음이 무뎌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끈끈하게 버텼고 볼린이나 뉴돌콩을 어쨌든 이긴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서 만약에 볼린이나 뉴돌콩을 갖다 놓으면 당연히 인기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번마 아크로마리는 걸음이 저는 좀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또 하나의 마필은 6번마 창창삭스입니다. 자, 4전분이 안 뛴 마필이고 이 마필이 원래 앞뒤가 다 안 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10월 12일 경주죠. 10월 12일 경주 그전 경주가 능력 부진으로 주행심사까지 받고 나온 마필인데 마필이 뒷심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 경주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는 안 됐지만 막판 걸음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700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8번마 대성스타를 제외하고는 순발력 있는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창창삭스가 선의권 정도에서만 좀 붙여뛸 수 있다면 특히나 김영군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붙일 가망이 높거든요. 그러면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하나의 마필은 10번마 나노마신. 제가 송재철 기수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노마신은 지금 이번 경주에서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송재철 기수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기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편성은 약해졌고 어쨌든 나노마신은 미국산 말이고 조교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변의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번을 정리하면요. 결국 이번 경주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대성스타, 4번마 아크로마린, 6번마 창창삭스, 그리고 복병으로 10번마 나노마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등급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보이면 2등급 올라가는 거죠. 이제 상위군까지도 가는 마필들인데 일단은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상위군에 가서 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솔직히 크게 기대치가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나마 1번마 걸작원 정도가 최근에 많이 침체기를 거쳤던 마필이죠. 이 마필은 뭐 안말 강자입니다. 안말 강자인데 이제 계속해서 기가 꺾이면서 최근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직전 경주에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했죠. 이 걸작원이라는 마필이 원래 선입권 전개를 하던 마필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이 걸작원을 상당히 좀 강하게 추천을 했었는데 뭐 만대로는 무조건 들어온다고 만대로 걸작원 맥을대 인기 1위였죠. 이 세 마필을 놓고 삼복 공략을 했는데 불의 날개가 들어오면서 깨졌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건 이 4번마 더 페이버릿 페퍼엑스의 더 페이버릿 안 팔리는 용비불패까지 넣어서 삼복 공략을 했는데 천둥라이언이 들어오면서 깨져버렸고 이 두 마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한번 이 걸작원이 승부를 볼 것이다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는데 하필 이때 삼복 타이밍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어떨 것이냐인데 이번 경주에 인기 1, 2 다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가 돼버렸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없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편성이 너무 약해졌죠. 그래서 이 걸작원이라는 마필을 배당의 메리트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 볼 수가 없는 마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서 1번마 걸작원은 어쨌든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기 때문에 약해진 편성에서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아마 이 상대마로 9번마 베스트 토르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는데 이 마필은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죠. 4면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전개가 만약에 앞선 전개를 못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죠. 왜냐하면 최근 두 경주가 다 밀고 나와서 앞선 전개를 했던 경주입니다. 그리고 편성이 되게 약했습니다. 약편성에서 연승 거두고 올라온 마필이기 때문에 뭐 승군전에서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인기를 누릴 수는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인기마입니다. 그래서 배당의 메리트가 없는데 위험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토르가 들어오면 할 수 없습니다. 들어오면 할 수 없는데 저는 일단은 좀 위험하게 보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4번마 더 페이버릿이 최근에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함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마필이 더 페이버릿이고요. 제가 정말로 나올 때마다 모르는 마필이 이 KN 시리즈의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일단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조교 모습이 저는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제가 이 페더럴리스트의 자마들을 되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거의 추천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뭐 계속 바닥권이죠. 바닥권이긴 한데 뭐 경마가 기록 경주는 아니지만 1800 기록이 비교적 꾸준하고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 조교 모습까지 괜찮았다. 그러면 이 마필도 한 번쯤은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아쉬운 마필은 이 5번마 비트러너나 6번마 머니가락 특히나 머니가락 같은 경우는 1800에서 이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이제 나이 탓인지 탄력이 잘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외곽에 있는 11번마 킹아너도 역시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다 보여준 마필인데 코지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전개가 가능하다면 막판 한 발은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편안한 전개만 되면 어느 정도 자기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경주 자체가 뭐 8번마 태평 파이터가 경주를 주도하겠지만 저는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은 마필로 보여지고 베스토로 승군전이라는 좀 부담 그리고 전개가 꼬일 가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좀 강하게 믿음을 갖고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솔직히 또 놓치기도 조금은 아까운 그런 편성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걸작원, 4번마 더 페이버릿, 7번마 KN 골든킹, 그리고 목병마로 11번마 킹 아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누구나 하는 예상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배팅하십시오 하는 마필들이 일단 출전을 했습니다. 2번마 지구라트 그리고 9번마 만데로. 자, 2번마 지구라트는 뭐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고 근성도 갖고 있고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뭐 단점은 있지만 1600m 2번 게이트라면 저는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 지구라트가 조금 질주성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좀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자 9번마 만대로는 지금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승군전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불안 요소는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마필의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만데로의 모습도 역시 지구라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이군 시절에는 이 만데로가 앞선 전개를 하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600m라는 경주 거리에서는 조금 불리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앞선에 가는 마필을 압박하는 마필들이 되게 많은 편성입니다. 아마 1번마 미스터 퀄리티라든가 4번마 마이웨이, 뭐 3번마 월드참, 뭐 5번마 콩코드 스포트,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에서 전개를 하겠지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의 압박이 심할 거기 때문에 저는 만만치 않은 그런 앞선의 마필들이 전개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럼 앞선이 무너질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제가 막판 탄력을 항상 좋게 보는 이 8번마 오락관이 기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믿고 추천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직전 경주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오락관에 대한 기대치도 좀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원평스톰에 가장 큰 관심이 가는 경주입니다. 세 번을 나와서 세 번 다 우승을 했는데 편성도 다 강했죠. 편성도 다 강했고 직전 과천 시장배에서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로 놀라운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원평스톰도 좀 앞선에 붙여 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외곽 게이트에 있었고 그리고 스타트도 잘 안 되면서 원평스톰은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판 근성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이 파이널 K가 막판 탄력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인데 이 마필을 그냥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평스톰은 앞으로도 더 보여줄 걸음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2군에 왔기 때문에 2군에 왔기 때문에 조금 상대는 좀 강해진 면은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발전 기대치를 감안을 한다면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향후에 서울 경마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다빈 기수와는 호흡이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추천할 마필이 이 네 마필인데 아마 당일 현장에서 보시면 인기 1, 2, 3, 4일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는 예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장에서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6번마 원평스톰이 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그냥 마번 순서대로 네 마필 추천하겠습니다. 2번마 지구라트, 6번마 원평스톰, 8번마 오락관, 9번마 만데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